누구한테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식당의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한 손님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 남성에게로 쏠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며 심기가 매우 불편한 듯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의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 이렇게 소리부터 지르시면 곤란합니다. 상대방은 억울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러나 주인의 눈은 여전히 위압적으로 번뜩였고 마치 이 공간에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과시하려는 듯 보였다. 권리? 그런 말 하지 마. 여긴 내 식당이고 내가 정한 규칙이 절대적이야. 규칙을 지키기 싫다면 당장 나가. 다시금 주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들이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조용히 꺼내들어 녹음을 시작하는 듯 보였고 식당 내부의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졌다. 아니 저분 지금 무슨 일 당하시는 거야? 안쪽 구석에서 귓속말하듯 조용히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단체 모임을 온 듯한 손님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내밀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주인이 뭔가 잘못 계산하려던 모양인데. 모르겠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도 이 갑작스런 갈등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보였다. 여기가 서울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래? 다른 테이블에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동행인에게 속삭였다. 글쎄, 평소엔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오늘 뭔가 일이 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켜보자. 그렇게 식당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주인과 손님의 팽팽한 신경전이 한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었다. 한편 누구도 아직 눈치채지 못한 테이블 한쪽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앉은 얼굴을 살짝 가린 젊은 남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조용히 보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고개를 들어 주인의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뒤 그의 얼굴이 살짝 드러나자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다. 어? 저 사람 혹시 손흥민 아니야? 진짜 손흥민이야? 야, 언론에서 보던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식당 안 여기저기서 작은 술렁임이 퍼졌지만 아직 주인의 분노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일단 저 주인 상황 좀 봐. 손님한테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뭔가 어지간히 불만이 쌓인 것 같아. 근데 저 손님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예약에 대해 물어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쉬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분위기는 갈수록 묘하게 흘렀다. 그러나 아무도 아직은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다. 주인은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며 휘두르듯 계속 큰 소리를 냈고 피해를 보는 듯한 손님은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당혹감이 엿보였다. 문득 모자를 쓴 젊은 남성이 자신의 일행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일행은 살짝 당황한 듯 대답했다. 괜찮아요, 사람들도 보는데 주인분이 너무 과하게만 안 나가시면 되겠죠. 그렇긴 한데 좀 지켜보다가 아니면 우리가 중재를 해볼 수도 있죠. 그 젊은 남성이 바로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지만 그는 민낯에 가까운 표정으로 최대한 자신이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눈치였다. 서울 시내 유명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식당의 주인과 손님의 심한 언쟁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일단 계속 지켜보긴 할 텐데 내가 나서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어요. 손흥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속으로 이 레스토랑 상당히 평판이 좋다고 들었는데 식당 주인이 왜 저렇게까지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지? 뭔가 오해가 있거나 잘못된 계산 문제인 것 같은데. 주인은 여전히 높은 톤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이게 내가 만든 규칙이야. 프라이빗 룸을 예약하려면 미리 입금하고 위약금도 감수해야지. 근데 당신은 그게 안 되니 문제라는 거잖아. 손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 저는 사전에 안내받을 때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결제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위약금을 청구하시면 그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 들어야 하는 거지. 우리 규칙이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져 왔는데 당신만 예외가 될 순 없어.
저 정말로 몰랐습. 혹시 계약서나 확인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사인을 했으면 제 불찰이지만요. 계약서라니, 우린 구두 합의로도 충분히 고지했다고. 증인도 있을 거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식당 내부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관찰하는 이들은 점점 이것이 개인 문제인지 식당 정책 문제인지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쉽게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손흥민 쪽 테이블에서도 대화가 오갔다. 형, 이거 조금 문제 있어 보여요. 지금 옆 테이블 분이 억울해 보이는데 그냥 우리가 지켜보기만 해도 될까요? 흥민아, 일단 네오는 유명인이라 괜히 나섰다가 자칫 잘못하면 기사화될 수도 있어. 조용히 있어. 맞아요. 괜히 오해받으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그래도 뭐, 내가 축구선수고 유명인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 그냥 눈 감고 있을 순 없죠. 더구나 이 식당 주인이 너무 무리하게 압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상황이 더 심해지면 나서도 되겠지만 아직은 지켜보자고. 저분도 혼자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주변 손님들은 슬슬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고 식당 안이 점점 술렁였다. 몇몇 사람들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살짝 자리를 뜨거나 계산할게요 하고 서둘러 나가기도 했다. 그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이거 SNS에 올리면 금방 퍼질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괜히 올렸다가 법적인 문제 될까봐 겁나긴 해. 저 주인 완전 기세등등하잖아. 나도 그게 좀 무서워. 일단 녹화만 해두자. 식당 주인은 연신호통을 치며 자기 주장만 반복했다. 여긴 예약제로 운영되는 고급 레스토랑이야. 내가 특별히 구해준 프라이빗 룸은 값어치가 있는 거고 그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지. 아니 그런데 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안내가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손님은 점점 지치고 지쳐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 예약 전화를 했을 때 프라이빗 룸은 조금 더 비용이 든다 정도의 설명만 들었고 정확한 금액은 듣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청구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 시끄러워. 못 들은 건 당신 책임이고 우리 식당 규정이랑 맞지 않으면 나가란 말이야? 주인은 말을 툭 내뱉고는 직원들에게 손짓했다. 조용히 시키고 필요하면 보안 요원 불러. 직원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봤지만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평소에도 주인의 권위가 강해 이렇다 할 반박을 못 해온 듯 보였다. 이때 한쪽에서 구경하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나왔다. 잠깐만요. 이분 말씀도 들어봐야죠. 사전에 구두로만 안내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서류나 명시된 정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식당 안이 다시금 조용해졌다. 주인은 곰처럼 험상궂은 표정을 지어 그쪽을 쏘아봤다. 누가 자꾸 끼어드는 거야? 그쪽도 우리 식당에 불만이 있어? 그러자 그 목소리의 주인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별다른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손님이 규정을 전혀 들은 적 없는 상태에서 부담되는 요금을 갑자기 청구받은 것으로 보입니. 손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죠. 억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애초에 설명 안 했을 리가 없잖아. 내 말이 증거야. 이 식당에선 내가 법이니까.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탄식 섞인 소리가 흘렀다. 와, 저건 좀 심하다. 내가 법이야라는 건 너무 독재적으로 들리는데. 저런 태도로 손님을 대하면 아무리 맛집이어도 곧 망하지 않을까. 그때 가장 구석에서 조용히 있던 모자를 쓴 손흥민이 일어섰다. 식당 조명이 다하 그의 얼굴이 드러나자 몇몇이 다시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손흥민이 맞잖아. 와, 대단하다. 직접 목격하네. 저걸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손흥민은 테이블에서 살짝 떨어져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 쪽으로 다가갔다. 죄송한데 지금 저 손님과 주인분의 다툼이 많이 심해 보이는데요. 혹시 중재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직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말리려고 해도 사장님이 워낙 단호하셔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손님으로서 이 분위기 굉장히 불편한데 이대로 놔두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작게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 저희도 고민이네요. 혹시라도 잘못 나섰다가 사장님께 혼나면. 그래도 아까부터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나가시고 있고 저희 평판에도 영향이 클 텐데.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미안하지만 사장님께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갈등이 너무 커지면 서로에게 손해잖아요. 알겠습 일단 노크하듯 조심스럽게 다가가 볼게요. 직원이 사장에게 다가가자 사장은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지만 일단 귀를 기울였다. 사장님, 지금 저 손님도 곤란하시다고 하고 다른 손님들도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조금만 화를 풀고 차근차근 대화를 하면 어떨까요? 흥, 내가 지금 못할 말을 했나? 식당은 내 소유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쫓아내도 돼. 뭘 더 들어줄 필요가 있어? 하지만 오늘만 해도 지금 나간 테이블이 벌써 몇 팀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게다가 저쪽 테이블에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 씨도 와 계시고. 뭐? 손흥민? 설마 그 손흥민? 사장의 눈이 순간 커졌다. 직원은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혹시 모르셨다면 이미 몇 분은 그분을 알아보고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인터넷에 퍼지면 식당 이미지가 많이 타격받을 거예요. 그러자 사장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바로 험상궂게 다시 눈썹을 찌푸렸다. 그래도 내 정책을 어긴 손님을 용서할 순 없어. 손흥민이든 누군든 내 식당 규칙에 따라야 해. 주인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지만 한편으로는 식당 평판이 걱정되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문제의 손님에게 향했다. 자,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 들으라고. 지금이라도 프라이빗 룸 사용료에 위약금까지 다 지불하면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지. 위약금이요? 전 예약 위약에 대해선 전혀 고지받은 적이 없는데요. 게다가 일방적으로 이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식당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조심스레 맞장구를 쳤다. 저도 한번 이 식당에 예약하려다 포기한 적 있어요. 뭔가 불투명하긴 했어요. 저도 그냥 지인 소개로 왔는데 규칙이 까다로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그러자 사장이 퉁명스럽게 고개를 돌려 주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 식당은 고급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야.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해가며 명성을 쌓았다고. 그런데 값만큼 대우해주지 못할 거면 당장 그런 손님들은 나가라는 거지. 그때 식당 중간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사장님 잠시만요. 여기서 소란이 커지는 건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장은 그쪽을 힐끔 보았다가 그 사람이 바로 손흥민님을 알아차리고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손흥민 씨 맞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용히 식사하려고 왔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요. 식당 안에 다른 사람들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과연 손흥민이 어떻게 개입할까 하는 기대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사장은 잠시 헛기침을 하며 곤란해했다. 아, 손 선수가 여기까지 오시다니 영광입니. 원래라면 제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렸을 텐데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좀 시끄럽네요. 손흥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식당 주인이신 것 같은데 저도 축구 선수로서 계약과 규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다만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서류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재확인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사장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여전히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우리는 그간 구두 안내만으로도 문제 없었어요. 여기서 곤란해 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그 말에 주변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그런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 겪었다는 사람 인터넷에서 본 적 있는데. 손흥민은 사장의 시선을 안정적으로 마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제 지인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겪었다면 제가 중재했을 거예요. 사장님 입장도 있겠지만 손님께서 분명히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고 하시니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면 그냥 손님의 책임만으로 돌릴 순 없지 않을까요? 사장은 뭔가 대꾸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이내 옆에 있는 직원에게 물었다. 확실히 안내했다고 너도 들었지? 직원은 뭔가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전 직접 통화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 다른 직원이 안내했을 수도 있는데 요즘 매뉴얼도 정비 중이라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너럼넘스 사장은 다시금 헛기침을 했다. 어쨌든 우리는 방침을 지키는 식당이고 이건 다 내 사업 운영 방식이야. 아무리 손흥민 선수라고 해도 내가 정한 규칙을 무시할 순 없네. 그 순간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저는 손흥민 선수께서 직접 나서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 이 문제로 유명인이 개입해야 할 정도라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전 그냥 식사하러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받고 당황스러워요. 특별히 시설을 파손하거나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가만 보면 이건 일종의 몰래 붙여넣기 요금처럼 느껴집니다. 손흥민은 그 손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 잘 들었습.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꽤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그럼 지금이라도 금액이나 규정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손님도 더는 문제 삼지 않으실 수도 있고, 여기 오신 다른 분들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식당 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더 이상 함부로 억압하기 힘든 것은 바로 손흥민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주인은 한 손으로 목을 만지작거리며 여전히 눈빛을 거칠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 일단은 내가 잘못 전달했는지 아니면 손님이 못 들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 그런데 결론은 뻔해. 프라이빗 룸은 사전에 전액 결제하고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낸다고 공지해 왔어. 손님은 숨을 고르며 반박했다. 저는 통화로 단 한 번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도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단독 룸이 추가 요금이 있다 정도만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요금이 많이 든다면 일반 테이블로 바꿔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럼 룸이 비게 되니까 손해가 크다 위약금 각오해라 라고 하시던데요.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웅성였다. 이게 진짜면 완전 일방적이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룸을 쓸지 말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약금 들먹이면 사실상 강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주인은 한층 더 괴팍한 얼굴이 되었다. 여기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순 없어.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지. 손흥민이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사장님, 음식값이나 서비스값이 비싸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투명하게 공지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과된다면 어느 손님이든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제가 해외에 나가서도 늘 느끼는 건 규정이 명확하면 그에 대해 이해하고 수긍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쩐지 얼굴이 벌개졌다. 어휴, 안 그래도 요즘 물가 오르고 식당 운영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 너희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이제는 주변에서 지켜보던 손님들도 한두 명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렇게 가면 식당 이미지 많이 나빠질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지인들한테 여기 추천받았지만 오늘 일 겪고 나면 그건 못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 소문 돌면 큰일이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까지 와 계신 걸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닐 텐데. 주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지만 한편으로는 안색에 두려움이 살짝 비치는 듯도 했다. 손흥민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사장님, 저도 여기 음식 즐기려고 왔습.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생기면 식사를 하기가 어렵네요, 솔직히. 제가 축구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긴 합니하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손님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추가 요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건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장은 멋쩍은 듯 웃으려 했지만 곧 다시 흥분된 목소리로 응수했다. 손님, 이 레스토랑이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독점적 서비스와 규칙 때문이에요. 프라이빗 룸을 쓰는 손님은 각별히 신경 써서 대우해 주지만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부드럽게 받아쳤다. 네, 그 점은 이해합니. 그러나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청구되는지 미리 알려주셔야 문제가 안 생기죠. 오늘 저 손님은 고지받지 못했다고 하고 사장님은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고지되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맞아, 증거가 있어야지 하고 작은 박수를 치듯 수긍했다. 주인은 양미간을 찌푸리며 직원에게 말했다. 책상에 있는 수기노트. 거기 메모한 거 있지?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메모라고 해봐야 프라이빗 룸 예약 정도로만 써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랑 위약금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뭐, 제대로 적어두라고 했잖아. 사장이 획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자 직원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님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내부적으로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런 금액을 매기고 있는 거군요. 제가 괜히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장에게 말했다. 사장님, 이 기회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 식당을 오래 운영하시려면 더 체계적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에게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두로만 전달하면 언제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요즘 몇 차례 비슷한 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내 식당이니까 내가 정한다는 식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점차 불만이 커져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때 뒤늦게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이 뛰어왔다. 사장님, 손님들께서 CS 문의를 계속하시고 SNS에 라이브 방송을 켠 분도 계십니? 이대로 가면 우리 식당 문제가 크게 퍼질 것 같아요. 일단 진정하시고 손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린 뒤 조정 가능 여부를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매니저는 갈등 상황이 더 커지는 걸 막으려는 듯 초조했다. 인터넷 기사화되면 이미지 손실이 엄청날 겁니.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까지 계신 상황이니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요. 사장은 인상을 쓰면서도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어유 알았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차근차근 살펴보긴 해야겠지. 한편 문제의 손님은 지쳐 보였고 주변을 서성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내 그가 작게 말했다. 솔직히 저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 여기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소란이 커진 게 너무 당황스럽고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제발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그 손님 쪽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 지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어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아, 네. 물론이죠. 사실 직접 뵈어서 영광입니. 이렇게 도와주시려 하다니. 저도 축구 활동하면서 계약 문제나 오해로 곤란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 일단 사장님과 이야기할 때 정확한 계약 의무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면 어떨까요? 최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혹시라도 지금 지불해야 한다면 왜 지불해야 하는지, 계약서가 없다면 그 근거가 뭔지 명확히 물어보세요. 손님은 살짝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사실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났는데 사장님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주인은 살짝 물러선 듯한 자세였지만 결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어쩌겠나.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내가 이 식당을 이렇게 유지해 온 이유가 다 있으니까.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식당 측에서 계약 혹은 요금 고지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매니저가 곤란한 표정으로 대신 대답했다. 저희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없는 대신 유선 예약을 받습. 그런데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요금과 위약금을 제대로 안내한다기보다는 프라이빗 룸은 추가 요금이 붙는다 정도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가 문서화된 정책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손님이 중간에 말을 덧붙였다. 저는 금액이 조금 더 정도라면 낼 수도 있지 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금액이고 위약금까지 덧붙여서 거의 황당한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고요. 사장이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다. 원래 VIP 서비스를 추구하다 보니 구체적인 비용을 모든 손님에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문제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군. 손흥민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사장과 손님을 번갈아 보았다.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지만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 사장님께서 어쩌면 고급 서비스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라고 가정하셨을 수 있고 손님 입장에선 구체적인 안내 없이 갑자기 거액을 요구받아 억울하실 수 있죠. 이런 갭을 줄이려면 일단 명시된 지침, 요금표, 위약금표 같은 걸 준비하셔야 해요.
손님도 재차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앞으로는 예약할 때 확실히 물어볼 겁니.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는 거액의 위약금이 청구될 정도로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방에 들어와서 잠시 있다가 일반 테이블로 옮길 수 있느냐 물었을 뿐이고 제가 파손하거나 불이익을 끼친 건 전혀 없으니까요. 매니저가 사장 옆구리를 쿡 찔렀다. 사장님 아무래도 오늘은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 이미 많은 손님이 나가셨고 게다가 손흥민 선수까지 계시니 우리가 불리해질 여지가 커요. 사장은 결국 씁쓸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알았어. 일단 그 손님한테는 원래 방값에서 추가 요금을 조금만 받고 위약금은 받지 않는 걸로 하자. 오늘 일은 그냥 없던 걸로. 매니저가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손님 또한 한숨을 내쉬며 안도하는 듯했다. 감사합니. 저도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손흥민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사장을 향해 말했다. 사장님, 사실상 오늘 일이 큰 갈등으로 번진 건 식당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시면 손님들과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장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생각해보니 그렇군. 사실 나도 힘들게 식당 운영하다 보니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 몇 번 있었어. 그러다 보니 규칙을 세우고 손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자칫 일방적인 통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간과했나 봐. 주변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위기도 조금씩 차분해졌다. 이제는 사장의 괴팍한 태도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갈등을 해결해보자는 의지는 보였다. 사장님, 오늘 일로 인해 여러 손님들께서 불편을 겪으셨는데 혹시 모두에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매니저의 제안에 사장은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 또 속삭이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를 향해 있었다. 사장은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식당 전체에 들리도록 말했다. 오늘 여러모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 저는 그냥 제 규칙이 절대라고 믿었지만 그 과정에서 손님들께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던 점은 저의 실수였습. 앞으로 예약 절차와 룸 사용 규정을 문서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식당 안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손님들은 사장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반가워했다. 이어 손흥민이 웃으며 사장에게 한마디 건넸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 마무리가 잘 된다면 저도 언제든 다시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곳의 음식 맛을 좋아하실 테니 좋은 평가를 계속 받으시려면 손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장은 머쓱해하며 작게 대꾸했다. 아, 네. 감사합니. 손 선수 덕분에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 않고 정리된 것 같습. 다음에 오시면 제가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저는 평범한 손님으로 오는 걸 선호합니. 특별 대접 같은 건 부담스러워서요. 대신 오늘 함께 식사를 하신 분과 다른 손님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꼭 다시 말씀 부탁드려요. 매니저가 사장에게 눈짓을 했고 사장은 다시금 제자리에서 인사를 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 그리고 저분께. 잠시만요. 요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은 아까 분쟁을 겪은 손님에게 다가가 작게 고개 숙이며 말했다. 상당히 불쾌해하셨을 텐데 제 성급함이 커스 프라이빗 룸 사용료 중 일부만 청구하고 위약금은 취소할 테니 오늘 일은 좋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님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사장님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들어서 온 거니까요. 사실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런 갈등이 생겨버려서 아쉬워요. 앞으로는 꼭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조금씩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몇몇은 직접 사장에게 다가가 저희도 사실 룸 예약할까 했는데 지금 보니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고려해 볼게요. 투명하게 운영하신다면 좋겠어요. 그래도 사장님 음식 솜씨가 훌륭하다는 건 잘 알죠. 그래서 응원합니다. 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사장은 당황스러우면서도 고마운 표정으로 답했다. 네, 정말 고맙습.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할.
이윽고 식당 안에 흘렀던 적막과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했다. 매니저가 활짝 웃으며 외쳤다. 여러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 저희가 서비스 음료를 준비했으니 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제공해 드릴게요. 손님들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도 혹시나 다시 갈등이 생길까 살짝 경계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다행히 사장이 크게 호통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손흥민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식사를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긴 했지만 꽤 진을 빼는 상황을 겪은 터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보였다. 그와 동석한 지인이 물었다. 흥민아, 괜찮아. 괜히 피곤해진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사실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보는 건 힘들었는데 사장님도 조금은 깨달으신 것 같고 무엇보다 저 손님이 억울함을 덜었으니 됐죠. 다른 지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처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직접 나서 주면 아무래도 상대가 좀 더 진지하게 듣게 되긴 하잖아. 잘 처리된 것 같아. 조금 뒤 식당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손 선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사장님께서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해 볼 수 있냐고 하셔서요. 모시러 왔습니다. 손흥민은 의아한 얼굴을 했다. 아, 그래요? 알겠습. 잠시 일어나 볼게요. 그는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과 마주 앉았다.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였지만 여전히 사장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엿보였다. 손 선수, 오늘 일이 이렇게 커져서 식당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습. 그래도 선수 덕에 부드럽게 마무리될 것 같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야 다른 손님과 마찬가지로 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고 괜히 참견했다면 죄송합니. 하지만 사장님도 이 계기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믿어요. 사장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언젠가부터 쌓여있던 감정이 터지는 듯 속내를 털어놓았다. 처음엔 잘 나가던 이 식당이 경쟁 업소가 생기면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VIP 콘셉트를 더 강하게 밀고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정확히 공지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손해보지 말자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손님과 종종 충돌이 있었죠. 손흥민은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선수로서 많은 압박을 받다 보면 너무 예민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상대방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셈이네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린 미소를 보였다. 그래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계약서나 예약 안내 문구를 만들어서 손님이 충분히 알도록 하겠습. 그리고 혹시 몰라요. 손 선수가 나중에 또 오시면 정말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VI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손흥민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음에 오면 정말 맛있게 식사만 하고 갈게요.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요. 아무튼 건승하십시오. 사장은 마지못해 말하듯 하지만 진심이 담긴 어조로 화답했다. 감사합니. 오늘 일 잊지 않고 좀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뒤 손흥민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식당의 소라는 대부분 가라앉았고 몇몇 손님들은 자리에 앉아 남은 식사를 이어갔다. 사장도 표정을 가라앉힌 채 다른 손님들의 식사 상황을 확인하며 돌아다녔다. 분쟁의 당사자였던 손님도 결국 프라이빗 룸 대신 일반 테이블에서 식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에게는 룸 사용료 명목으로 어느 정도 청구되긴 했지만 그 거액의 위약금 문제만은 없던 일로 정리되었다.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중이었다. 문제를 겪었던 손님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했다. 선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 덕분에 너무 억울한 상황이 해결됐어요. 누군가 도움이 되어줄 거라 기대도 안 했는데. 손흥민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단지 옳지 않다고 느낀 상황이라 이야기했을 뿐입니.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손님은 머리를 긁적이며 미소를 지었다. 선수님, 축구 잘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로서 자랑스럽습. 오늘 일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힘내세요. 식당을 나서는 길목에서 다른 손님들도 손흥민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 정말 팬이에요.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멋있었어요. 상황 잘 수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는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밖으로 나오자 약간 서늘해진 밤 공기가 느껴졌다. 동행인들이 그에게 말했다. 흥민아, 결국 네가 수습 다 했네. 오늘 뭐 인터뷰 자리도 아니었는데. 그러게. 그냥 맛있는 밥 먹고 가려다가 일 커지는 걸 봐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죠. 괜찮아요. 다들 잘 마무리된 것 같으니 다행이네요. 며칠 후 그 레스토랑 관련한 인터넷 후기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떤 글에는 사장이 손님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려다 문제가 됐는데 손흥민이 우연히 거기에 있어서 잘 해결됐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또 다른 글에는 이제는 예약 시스템을 새로 갖췄고 정책도 투명해졌다는 소식이 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만하다라는 평이 달렸다. 식당 매니저가 직접 SNS에 사장님 명의의 사과문과 정책 변경 안내를 올리기도 했다. 앞으로 모든 프라이빗 룸 예약은 자세한 요금 안내와 문서 확인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니 혼선을 드렸던 점 깊이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온라인에 퍼진 영상들 가운데는 손흥민이 사장에게 침착하게 대화를 권유하는 장면이 편집되어 올라와 조회수가 높은 것도 있었다. 댓글에는 역시 월드클래스는 다르다. 손흥민 멋있다. 식당 주인도 이번에 잘 배웠겠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얼마 후 사장이 직접 어떤 방송사 인터뷰에 등장하게 되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취재 요청이 왔고 사장도 더 이상 피하기 힘들다고 느낀 듯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솔직하게 과거 운영 방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손님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무시했던 게 큰 실수였습. 손흥민 선수와의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부분을 계속 놓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중에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자 사장은 다시 한번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방송을 통해서라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 그날 정말 감사했고 저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식당은 아직 완벽하게 인식이 바뀐 건 아니라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원래 한번 나쁜 소문이 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 그래도 사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니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 그렇게 사람들은 조심스레 식당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사장 스스로 바뀌려는 노력을 이어간 것은 사실이었다.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금액과 규정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고 직원들에게 접객 매뉴얼을 철저히 교육했다. 어느 주말 손흥민은 다시 그 식당 근처를 지나다가 혹시나 해서 매니저에게 연락을 넣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뵈었던 손흥민입니 혹시 오늘 테이블 자리가 있을까요? 매니저는 깜짝 놀라며 반갑게 대답했다. 아, 손님, 얼마든지 가능합니? 요즘엔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더 편리하시지만 혹시 들르실 생각이신가요? 네, 근처에서 일이 있어 잠시 들를까 해서요. 이후 식당에 도착한 손흥민은 예전보다 훨씬 정돈된 메뉴판과 예약 안내 문구를 발견했다. 입구에는 프라이빗 룸은 별도 요금이 있으며 취소 시 XX%의 위약금이 부과됨니 모든 요금은 사전에 확인 및 서명 후 적용됩니다. 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다. 오, 이젠 확실히 써놓으셨네요. 지난번과 비교하면 정말 깔끔해졌는데요. 그가 로비에서 감탄하며 말하자 지나가던 매니저가 웃었다. 아, 예. 손님들께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니 불만도 거의 없어졌어요. 사장님도 마음고생이 심하셨던지라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잠시 뒤 사장도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손 선수님 또 오셨네요. 환영합니.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는 목소리에 옛날처럼 딱딱한 거칠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저도 오랜만에 들렀습.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좋아 보여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네, 다 손 선수님 덕분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났는데 그날 이후로 바꿔보니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쭉 가시면 더 많은 손님들이 오실 것 같아요. 사장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VIP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손님이 동의하고 선택하게끔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함니 손님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자리도 얼마든지 안내하고요. 그럼 저도 오늘은 일반 테이블 부탁드립니 프라이빗 룸 대신요. 사장은 잠시 당황한 듯했으나 이내 미소 지었다. 네,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내하겠습. 편안히 식사하세요. 손흥민이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펼쳐들자 동석한 지인이 물었다. 흥민아, 기분이 어때? 그날 난장판이던 식당이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게요 뭐. 사람들이 진짜 변하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렇게라도 바뀌면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지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자기도 손해볼 뻔했다는 걸 깨닫고 현실을 바꾼 거지. 어쨌든 이용하는 손님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본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도 레스토랑 분위기가 편해졌는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했다. 바깥쪽에선 저기 손흥민 있어 하고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식당 직원이 적절히 통제해 크게 소란이 되지 않았다. 조금 후 사장이 직접 커피를 한 잔씩 준비해 손흥민의 테이블로 가져왔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후식으로는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직접 내린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손흥민과 지인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받았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직접 커피를 만드세요? 원래 취미였는데 손님들한테 한 번씩 선보이곤 해요.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서요. 손흥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서 살짝 미소 지었다. 와, 맛있네요. 향도 좋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고객들이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좋은 평가가 쌓이겠죠. 사장은 허리를 숙이며 말끝을 맺었다. 네, 앞으로는 힘들더라도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서비스하면서 손님과 신뢰를 쌓아가겠습.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손흥민은 조용히 식당을 떠났다. 밖에는 몇몇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과도한 언론 취재나 소란은 없었다. 그는 가벼운 사인을 해주고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환한 미소로 자리를 떴다. 식당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오늘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손님들도 만족하신 것 같다며 분위기가 좋았다. 사장 역시 한결 마음 편한 얼굴로 마감을 준비했다. 그날의 마지막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서 매니저가 조심스레 물었다. 사장님 기분 어떠세요? 손 선수님 또 오셔서 이번엔 별 탈 없이 잘 보내드렸네요. 사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응, 나도 마음이 편해. 전에는 누가 와도 내 규칙만 내세웠는데 그게 얼마나 손님들을 힘들게 했나 싶어.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열린 자세로 운영하시면 식당 평판도 회복되고 더 많은 고객이 올 거예요. 사장은 대답했다. 그래, 이미 예약 문의도 부쩍 늘고 있고 예전처럼 불투명한 요금 문제 때문에 전화로 싸울 일도 줄었어. 이게 다 당연한 건데 내가 몰랐던 거지. 매니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당연함을 잘 지키도록 해요. 우리 다 같이 노력해보자고요. 사장은 직원들과 마무리를 하면서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내가 법이라고 외쳤던 무뚝뚝한 태도. 그 때문에 분쟁이 빚어졌던 수많은 순간들. 이제는 고객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고객이 이 식당에 관심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 관심을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날 우연히 식당을 찾았던 유명 축구 선수. 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크게 깨닫고 바로잡을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준 값진 사건이었다. 며칠 후 식당 SNS에는 또 한 번 메시지가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레스토랑 손님니. 얼마 전 논란이 된 위약금 문제에 대해 추가 공지를 드립니. 지금부터 모든 예약은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며 추가 요금 및 위약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합니. 또한 예약 변경 시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조정 규정을 마련하였습.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에는 이번엔 제대로 한다니 믿어봄. 그래도 한 번 당했는데 다시 갈 용기는. 손흥민이 한 말 잘 새겨들었길 등 다양한 반응이 달렸지만 전반적으로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커져갔다. 시간이 흐르고
식당은 점차 좋은 평가를 받으며 안정된 운영을 지속하게 되었다. 더 이상 과도한 추가 요금이나 위약금으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시스템적으로 명확히 고지된 만큼 손님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손흥민은 해외 경기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슬쩍 SNS를 둘러보며 그 식당의 근황을 확인했다. 후기들이 대부분 긍정적이네. 분위기 많이 바뀌었나 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껐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지만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 사장님도 초반엔 완강했지만 점차 듣고 수용하려고 애쓰셨으니까. 앞으로 이 식당이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집에서 쉬며 축구 훈련 스케줄을 점검했다. 일정 사이에 한국에서 머무는 날이 꽤 있었으니 그 식당에 다시 가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단 하나, 맛있는 음식을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었다. 두 번 다시 위약금이나 과도한 요금 문제로 그 식당에서 갈등이 벌어지지 않길. 이미 경기가 끝난 뒤에도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분쟁을 피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었다. 마음 한편에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편히 식사만 하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다. 어느새 식당의 개선된 정책은 지역 사회에도 모범 사례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서면 동의, 투명 청구라는 간단한 원칙이지만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업소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그 식당의 실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을 때 사장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제가 원래 고집이 세서 손님이 뭘 몰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였죠. 손흥민 선수가 좋은 어드바이스를 주고 또 곤란해하던 손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은 해당 식당에겐 한바탕 위기였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손님들에게 제대로 공지하고 불만이 생길 소지를 사전에 줄이는 것. 식당도 손님도 서로를 대할 때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리치지 않고 끝까지 차분하게 대화를 유도했던 한 사람. 손흥민이 있었다 현장에서 그의 침착한 한마디가 없었다면 분쟁은 더 격렬해지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른다. 어느 늦은 오후 손흥민은 다시금 인터뷰를 위해 방송국을 찾았다. 인터뷰 도중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 전 한 레스토랑에서 사장님과 손님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께서 거기 계셔서 잘 해결됐다더군요. 혹시 그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사실 우연히 방문했다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냥 손님으로서 약간의 부당함이 느껴졌기에 한마디 거들었을 뿐인데 다행히 사장님께서 나중에는 잘 수용해 주셨습니다. 역시 월드클래스는 다르네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듣고 선수님이 멋있다고 칭찬도 하시더라고요. 아유, 전 그런 거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고요. 그냥 누군가는 한 번쯤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갈등이 빈번하게 생기잖아요. 단순히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조정할 점이 있다면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손흥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면 다들 조금만 더 열린 마음을 갖고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날 제가 느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축구장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그라운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란 이름을 열정적으로 외치지만 그는 언제나 겸손과 배려라는 뿌리를 놓지 않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식당 사장은 꾸준히 손님들에게 정중히 대하며 부당한 청구나 위약금을 거둬들이고 올바른 예약 시스템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매니저와 직원들도 더욱 친절해졌고 고객 응대 매뉴얼은 한층 단단해졌다. 시간이 지나 그 레스토랑은 위기를 계기로 환골탈태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고 서서히 호감도도 회복되었다. 손님들은 더 편안해졌고 사장도 마음고생에서 벗어나 운영을 이어가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그날의 교훈은 분명했다.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생길 수 있지만 열린 대화와 투명한 절차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법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갈등이 더 큰 성장의 기회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장은 뒤늦게 배운 이 사실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손흥민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어시스트를 한 셈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인터뷰 한 구절을 기억해보자.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부드럽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 그리고 듣는 쪽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니까요. 그 말처럼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마찬가지로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가 오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내일도 분명 이런 상황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다. 나는 과연 눈앞의 부당함을 보고 그냥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용기를 내볼 것인가?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했다면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 다음에도 또 다른 사연이 펼쳐질 테니 관심 있다면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로 바뀌어가니까